나무 위키 읽기입니다. 누가 여기다 이 사진 넣은 거야? 너무 빡친 거야. 저에서 고소합니다. 방금 그 자체라고. 뭐 아무데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 자체는 그냥 죽이고 싶다라는 영상밖에 안 느껴졌거든요. 지금까지 대성이 아는 사람이 서로 기싸움을 하게 됐다. 안녕하세요, 영기TV 영기입니다. 영심이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나무 위키 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무 위키에 써져 있는 이야기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무 위키에 홍영기라고 일단 검색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내가 꽃 물고 있는 사진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누가 여기다 이 사진 넣은 거야? 예전에 제가 런칭했던 화장품 회사에서 찍은 화보 사진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화보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92년 7월 29일 31세.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구운동의 출생이라고 써있는데 출생은 구운동은 아니고 영화동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주지가 지금 경기도 용인시. 이건 맞아요. 신체가 149.1cm에 40.8kg. 40.8kg는 현재로선 42kg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 써져 있는 그대로가 유지됐으면 좀 하고. 그리고 가족, 이제 부모님 계시고 언니 홍사랑 여동생 홍희정, 남동생 2002년생 해갖고 무슨 링크가 달려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오잉! 우리 이번에 올린 이탈리아 여행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두 분 중에 넣으신 분? 진짜로요? 이거 왜 여기 링크에 들어가 있어? 우리 여행기가? 배우자 이세용, 장남 이재원, 차남 이제트, 그리고 MBTI. 요즘 이렇게 MBTI도 넣어주네요. 전 ENFP입니다. 그리고 데뷔가 2009년 코미디 TV 얼짱시대 시즌 1. 여기에 출연하게 된 계기나 어떻게 컨택이 많은지 이런 썰이 있어요. 싸이월드라는 걸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 사진이 쭉방 카페라는 곳에서 일반인 훈녀를 이렇게 뜨게 된 거예요. 이 말들이 다 무슨 추억이고 제가 너무 오글거리는데, 그러면서 얼짱시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한테 컨택이 온 게 아니라 연예인 남자 아이돌들이랑 떡볶이 집을 차리는 프로그램을 할 건데 거기 나와달라라고 해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노래방에서 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장기를 보여줬어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됐다. 그러니까 딱 갔을 때 얼짱시대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있었고, 아휴 이거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왕 해버리자 하고 출연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2000년대 근데 여기 사진들 좀 삭제 먼저 부탁드릴게요. 2000년대 대표 얼짱 중 한 명이다. 2000년대 대표 얼짱은 제가 아니고 반윤이라고요. 홍아름이라고요. 전성기 당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팬들이 많았으며 10대 여성들이 많은 네이트 판등의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거론되고는 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네. 이제 아들, 딸들로 생각이 되네, 자꾸. 이 인기로 얼짱시대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방송에도 데뷔했다. 그리고 얼짱시대 시즌3부터 MC도 담당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진행을 한다는 부담감이 진짜 많이 컸었고 잘한다고도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보면 꽤 진행을 잘했다고 써있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감사하네요. 거기에서 항상 MC분이 소개해주실 때 얼짱계의 마당발이다 라는 타이틀을 항상 소개해 주시는데 네. 혹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당시 출연자분들이 있으시죠? 사실 거기 출연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적어서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 얘기 안 했다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보아 언니, 형민이 오빠, 지호 오빠, 야예린이, 남수, 한진우, 박민주, 김수영, 한혜지, 정현지, 최수, 슬미, 천석이, 예미 언니, 현 오빠. 2012년 당시 21살에 혼전 임신을 했다. 남자친구이던 이세용은 18살이었다. 원래 애를 낳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낳았는데 저는 낳을까 말까 고민한 적이 없고 바로 낳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생명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들었고 그냥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금 생각을 해서 바로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간은 애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으며 본인이 직접 말하기를 아직 고등학교 다니는 이세용이 주변의 시선을 못 버텨 졸업을 못할까봐 숨긴 것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임신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퇴학을 당한 건지 자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 학교를 그만둬가지고 남편이 아이 있다는 걸 학교에 알았을 때 퇴학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사실 말을 못했던 거지. 뭔가 주변의 시선보다는 학교가 조금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큰 듀얼시티였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뭐 세용님이나 연기님에 대한 심정이 어땠어요? 심정. 제가 최근에도 남편한테 물어봤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그냥 진짜 여전히 좋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심정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느낌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싶었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비수가 되어 나라가 꽂힌 비수가 꽂힌 말. 이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저걸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홍영기는 경제적인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댓글이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잘 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진짜 상황이 어려웠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상황을 모르시지만 그냥 대외적으로 제가 막 돈을 잘 번다, 매출이 잘 나온다 이런 인터뷰만 보시고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저는 그때 상황이 정말 어려웠고 진짜 경제적으로 뭐 하나 가진 거 하나 없었는데 그냥 책임감 하나로 결정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특히 그날 결혼을 되게 일찍 하시게 됐죠. 네. 그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요즘은 저는 과거에는 너무 애를 빨리 낳아서 제 청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직 33살인데 여전히 짱짱하고 20대처럼 살고 애들은 이제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좀 힘든데 힘 있을 때 아이를 키워놓은 마음이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연기님의 다른 과거 영상을 한번 보면서 리액션을 강하게 담아보는 시간 되지 않으실까요? 네. 아, 나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뭔데? 두려워. 자, 무슨 영상이야? 네. 왜 이래? 왜 그러는 건데? 나 못 보겠어. 잠깐만. 지금부터 연기의 튼튼 가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플루 비비크림. 연기야, 플루가 아니고 플리오야. 야! 뭐가 이게 반반해? 검색을 해봐도 됐었잖아. 저게 뭐지? 아니, 윗립술을 왜 안 바르냐고. 입술 안에만. 아니, 뭐 하냐고.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 영상은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친구들은 약간 이걸 보고 진짜 따라했던 걸까? 진짜?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랬어요? 연기님이 너무 괴로워하셔서 혹시 아프리카 영상을 잠깐 아프리카 TV 영상이요? 주세요. 둘이 출연하기 더 괴로웠거든. 여기 올 생각하지 마라. 야, 니네 여자애들, 니네 아무리 별풍을 쏴대도 여기는 못 온다. 이렇게는 못하지. 이거 누가 올려서 정윤서 고소합니다. 내가 분명히 오늘 지우라고 한 것 같은데 조회수가 날로 늘어 지금 85만이에요. 이 정윤서님 이 영상 보신다면 이 아이디 찾아서 꼭 지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화면 좀 형은 좀 그 자체라고. 나 진짜 이제 이거 보고 사건 사고 보니까 아무 사건 사고가 아닐 것 같아. 이제 사건 사고로 갈게요. 온더플로우 전자상거래법 위반. 2020년 6월 공정위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누락하거나 상품평 조작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SNS 기반 쇼핑몰을 조사했다. 그중 7곳이 적발돼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중 하나가 홍영기의 쇼핑몰 온더플로우이다. 참고로 이에 대해 홍영기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3,300만 원의 과태료를 일단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쇼핑몰이 위반했던 것이 뭐였냐면
반품 정보 기입란에 7일 이내 교환과 환불을 해야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배송 그 란에 그걸 안 적어놔서 그 문구로 인해서 저희는 시정 조치를 받았던 사안이었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이 상품평 조작 같은 거에 같이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더플로 너네 상품평 조작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뭔가 같이 됐지만, 사실 어쨌든 저희도 7일 이내에 반품 배송 뭐 이런 거를 몰랐으니까 시정을 못했던 건 저희기 때문에 이건 저희 문제긴 하죠. 이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트 공구 관련 문제.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을 때 홍영기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바로 홍영기가 8월에 진행한 다이어트 제품이 가트 공구 관련으로 문제가 생겼다. 바로 본인의 자사 제품을 마치 자사 제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서 판매한 것이다.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라 저희 옆 회사 대표님의 제품이었고, 그게 제 입장에서 좀 억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홍영기는 본인의 자사 제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해명문을 SNS에 올렸다. 해명글을 올리긴 했지만 제가 뭐 영상을 만들거나 이러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해명글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기사의 제목 홍영기 뭐 이렇게 놀라 뒷광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돼버리니까, 왜냐면 나 같아도 다른 분들 해명문을 읽기는 좀 약간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거기다 이 같은 관련 논란이 커지자 본인의 유튜브에 다양한 다이어트 제품을 먹어보고 실제로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현재 삭제한 상태다. 이 해명문을 보면 이는 본인이 직접 먹어보고 느낀 솔직한 반응이라고 해명하는데, 이게 진짜라면 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일까? 아, 왜 삭제했었냐? 제가 다른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먹어서 물에 타먹는 알약같이 생긴 제품을 제가 그때 먹었었는데, 그때 나는 캔디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여기서 탄산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하고 이걸 뱉는 그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 업체 쪽에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하신 거죠. 왜 우리 제품에 그렇게 표현을 하냐.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먹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다른 업체들한테까지 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갔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내렸던 거거든요. 이거 내가 뭐 숨기려고 막 그렇게 해서 삭제한 건 아니에요. 제일 억울했던 거는 이 사건을 다룬 기자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기자님이 홍영기 어떤 대표 누구 남자 셋이서 성희롱적인 문구를 이렇게 적으셔서 좀 기분이 안 좋았고 했는데,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을 좀 돌려서 써도 아무 처벌이 안 된다는 점에서 제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억 원의 고급 수입차와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015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총 4억 2,6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결국 2020년 12월 6일에 국세청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록되어 비난을 받았다. 2015년부터가 아니라 2018년과 2017년도에 저한테 세무조사가 들어왔던 거예요. 2012년부터 15년 때 내가 벌었던 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돼서.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의문이었고, 그때 썼던 매출 증빙을 다 해라, 그때 쇼핑몰에서 냈던 영수증 다 제출해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3년이 지난 해에서 저보고 증빙을 하라고 했으니까 좀 어려웠던 사안이었고, 15년부터 꾸준히 체납이 돼 있었다라는 그런 문구로 나왔지만 그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때 안 냈던 세금이 이거다 라고 말을 해준 게 내 기억엔 5억 정도 같았는데 4억 2,600은 제가 아마 좀 갚고 나서의 금액인 것 같거든요. 이 사건은 2020년 12월 11일 한 유튜버에 의해 비판도 받았는데, 이에 홍영기는 12월 13일에 반박글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했다. 맞습니다. 제가 반박글을 올렸고, 왜냐면 그 영상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짜증기에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세무조사가 다 되고 고액 체납자로 제가 등재가 된 건데, 그게 제가 돈을 안 갚아서가 아니라 제가 계속 그 세무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제가 이게 기재가 돼 있냐, 저는 꾸준히 갚아나갔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고액인 사람은 다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구나 했지만 유튜버는 악질이어서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 유튜버 분이 저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저한테 확인사살로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 있냐, 이런 상황이 있냐 해서 네 맞습니다 다 설명을 했고, 갚고 계시냐 이렇게 해서 네 갚고 있습니다, 증빙자를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증빙자료를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영기는 갚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했고, 왜 내가 말했던 건 아무것도 올리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편파적인 영상을 만들었고, 그분은 뭔가 가운데서 이 사람 주장 자기는 뭐 보도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 영상 자체는 그냥
죽이고 싶다라는 영상밖에 안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 해명글에 보면 첫 번째가 명단 공개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꾸 악질만 공개를 하는 거다, 안 갚은 사람 공개하는 거다라고 하길래 제가 이 명단 공개를 넣은 포인트는 아니다, 그냥 고액이어서도 명단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증빙을 했던 거고, 제가 2년간 꾸준히 약 월 500만 원씩 세금을 납부해 왔다라는 것도 적었고, 제가 이 해명글을 올리면서 500만 원씩 꾸준히 납부한 그 영수증까지 올렸어요. 그 은행에서 이체했던 내역까지 업로드를 했었고,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주장하는 홍영기는 세금을 갚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이 일단 틀렸다는 거. 어떻게 체납 사실을 2013년부터 18년까지 모를 수 있나에 대한 의혹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18년도에 세무조사가 나왔고, 2018년에 나온 세무조사가 2013년도부터 15년도에 세무조사를 나온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알 수가 없었다. 홍영기는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신용불량자라 집이 강제로 팔리는 거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신용카드 명의자가 납부 기한에 완불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신용불량자가 일단 아니었고요. 그래서 강제로 팔리지도 않았고 다음류가 돼 있었어요. 집이 풀어주셔서 제가 그 돈이 생겨서 바로 그 돈을 다 갚았고, 지금 현재는 채무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넘어갔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2023년 10월 초에 홍영기가 자신의 SNS를 통해 본인이 게장을 먹는 사진과 함께 정말 맛있는 게장이라고 소개하며 공부를 진행했다. 그러나 10월 초에 주문한 게장이 10월 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배송이 안 온 사람과, 일단은 10월 초에 주문한 게장이 10월 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배송이 안 온 사람이 라는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장을 배송을 하는 도중이었거든요, 이 시기가. 파소름으로 인해 게장이 터져서 온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문의 게시판에 문의를 남겼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홍영기의 SNS에 항의 댓글을 달면서 사건이 커졌다. 맞아요, 사람들이 문의 게시판에 문의를 남겼는데 그때 판매량이 너무 많아서 CS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답변을 늦게 받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제 SNS에 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문의글을 다 답변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답장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서로 기싸움을 하게 됐다, 약간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남긴 댓글들이 게장에 문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게 단순하게 물어본 거고, 저는 정말 따뜻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댓글들이 있는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왜 나도 너무 빠기치는 거야. 구매도 안 해놓고 나한테 댓글. 저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고객님 제가 이거 너무 답변이 늦었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구매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CS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CS도 더 늘리고 그때 이후로 많은 걸 발전을 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공부를 절대 쉽게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하고 정말 오랜 기간 먹어보고 오랜 기간 만져보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손쉽게 그런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신중히 제품을 셀렉했다는 거, 그런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남들 시선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나름 힘들게 있고 무례하게 했던 추측이 있나? 저에 대한 추측이 정말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행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가면서 놀러 가는 거면서 일하는 척 아니냐? 라고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의아해요. 저도 그냥 여행 가면 여행 갔다고 할 텐데 왜 굳이 일하러 간다고 뻥을 치겠어요. 그냥 놀면 노는 거지.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쇼핑몰을 왜 굳이 해외에서 촬영하냐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촬영을 함으로써 주는 마케팅의 힘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주는 예쁜 뒷배경에 주는 힘이 또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익에서 느껴본 게 있으니까 그런 마케팅을 자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거울샷, 어떤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촬영하는 샷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자기들만의 마케팅인 것처럼 저는 해외에서 촬영하는 게 저만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 갈 땐 저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 이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다 라고 가끔 이렇게 남편이랑 아기 데리고 가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웬만한 비행기를 다 일로 타니까 제 마음에서 늘 기쁘진 않거든요. 제가 하는 일들이 어쨌든 마케팅의 일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고 더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그런 출장 브이로그 뭐 이런 걸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무위키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사고까지 되게 가감 없이 계속 읽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 소감. 나에 대한 글을 읽는 것이 되게 좀 두렵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다 읽고 제가 억울한 부분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맞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나무위키 읽기를 고민등산을 마치면서 연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음에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뭔가 감사하고 따뜻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잘하고 더 진실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무 위키를 좀 읽어봤는데요. 어때요? 영심이 재밌으셨나요? 저는 좀 떨리면서도 재밌었는데요. 영심이들은 어땠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은 또 뭐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은 의문이나 이런 게 있다면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런 추측들을 좀 모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심이들